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최근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연일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주식 부동산을 보유한 자들은 전 세계가 돈을 풀고 있으며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경제는 더 좋아질 것이니 자산 가격은 더욱 오를 것이라 외칩니다. 반면 부동산이나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자들은 지금의 현상이 완전한 버블이라고 조만간 파티는 끝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자산 가격이 계속 더 오를지, 과연 여태 오른 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폭락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거의 행적을 공부해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큰 흐름에서 바라보며 기회와 위기를 판별할 수 있는 지혜를 키워야 할 뿐이죠. 책 버블, 부의 대전환은 지난 300년간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던 버블을 살펴봅니다. 자산 버블은 양면성을 가집니다. 버블의 시작 지점에 올라탄 누군가는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어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버블의 끝자락에 올라탄 누군가는 짧은 시간 안에 평생 번 재산을 탕진합니다. 즉 개인의 관점에서 버블은 누군가를 부자로 만들어주기도 하며 반대로 누군가를 다시는 재기할 수 없게 만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자산시장의 버블은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버블은 과잉 투자, 과잉 고용, 과잉 건설로 인해 사회 전체의 비효율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경제적 문제는 버블의 붕괴가 금융위기로 연결될 경우 버블 경제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장기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즉 은행 빚으로 매입한 자산들의 가격이 폭락하면 은행이 망할 수도 있으며 이때 선량한 시민들의 재산이 사라지기도 하죠. 또 은행을 살리기 위한 금융 구제에는 국민의 세금이 투여되며 신용이 위축되기 시작하면 장기 침체로 인해 취업이 어렵고 장사도 안 되며 사회 전체가 침체를 겪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버블이 사회적으로 해악인 것만은 아닙니다. 버블은 혁신을 촉진하여 사람들이 기업가가 되도록 장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래 경제 성장에 기여합니다. 버블로 탄생한 기업들이 개발한 신기술은 미래 혁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도달할 수 없었던 기술들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철도 버블, 자동차 버블, 인터넷 버블이 없었다면 지금의 유익한 기술들은 모두 개발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버블은 언제 생기는 것일까요? 버블이 생기는 시기를 잘만 포착해도 돈 버는 것은 어렵지 않을 텐데요. 버블을 욕하면서도 우리는 버블에 올라타기를 기원합니다. 다들 작전 세력 욕하면서 내가 사는 주식이 작전주여서 급등하길 원하는 것처럼 말이죠. 저자는 버블은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될 때 탄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시장성입니다. 시장성이란 자산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용이성을 말합니다. 시장성이 높은 환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도적으로는 자산을 자유롭게 사고파는 것이 합법적이어야 하겠죠. 또 자산을 잘게 쪼개어 사고팔 수 있어도 시장성은 높아집니다. 건물 한 채를 사고파는 것보다 건물 내 호실별로 사고파는 것이 시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매수인과 매도인을 쉽게 찾을 수 있어도 시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시장성이 높은 것이죠. 자동차 매매보다 스마트폰으로 하는 주식 매매가 훨씬 시장성이 높습니다. 제도의 변화나 금융의 발전으로 시장성이 높아지는 환경이라면 버블의 1요소가 충족되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돈과 신용입니다. 버블은 돈과 신용이 충분히 돌고 있을 때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은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은행 대출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사람들은 빚을 내서 자산을 구매해 자산의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성 자산 매입이 늘어나 자산 가격은 오릅니다. 금리가 낮게 형성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금 조달이 거의 들지는 않는 반면 안전자산의 금리는 너무 낮습니다. 예금 이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위험자산으로 돈은 흘러갑니다. 중앙은행이 신용을 완화하고 금리가 낮은 환경은 버블의 이 요소를 충족시킵니다. 세 번째 요소는 바로 투기입니다. 투기란 이익을 보겠다는 목적 하나로 자산을 사고 파는 행위입니다. 즉 자산을 살 때 팔 생각부터 하는 것이죠. 미래의 가격 상승을 예측해서 자산을 매수하는 투자는 늘 행해집니다. 하지만 버블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많은 초보 투자자들까지도 투기꾼으로 변모해 순전히 추진력에 의존해 거래하고 가격이 상승할 때 매수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매도하곤 합니다. 초기 투자자들은 큰 수익을 내면서 더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그 결과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투기자들은 계속 수익을 봅니다. 전문 투기꾼들은 앞으로 올라갈 자산을 매수한 후 큰 이익을 남기기 위해 나보다 더 바보인 사람들에게 팔 계획을 세웁니다. 세 가지 요소들이 갖춰진 환경이라고 무조건 버블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불이 붙기 위해 스파크가 필요하듯 버블을 일으키기 위해서도 스파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스파크는 기술 혁신, 정부의 정책이라는 두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기술 혁신 요인은 신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비정상적인 이익을 창출하면서 버블을 촉발시켜 주식을 통해 큰 자본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기술 자체는 획기적이지만 아직 돈을 버는 단계가 아니라 실제 기업 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울 때 버블이 탄생하기 쉽습니다. 이때는 전통적인 기업 가치 평가 지표를 모두 쓸모없게 만들어버리고 터무니없이 높아진 가격을 정당화시키는 지금은 다르다, 새로운 시대다라는 내러티브를 생성해냅니다. 정부의 정책 역시 불꽃을 일으킵니다. 자산 가격의 상승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형성되는 경우도 많지요. 현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주무르기 위해서 버블이 만들어지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주택 버블이 형성되는 경우는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정부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식시장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기업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기업이 돈을 잘 못 번다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힘들겠죠. 이때 주식 투자 열풍이 분다면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부채를 갚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정부가 기업에 빌려준 돈을 기업이 돈을 벌어서 갚는 게 아닌 주식 투자자들한테 투자받아서 갚는 것이죠. 이런 행태는 주식 버블이 없는 환경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이죠. 그렇다면 버블이 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원인은 연료 부족입니다. 버블 자산에 투자할 돈과 신용은 한정돼 있는데 금리 인상이나 중앙은행의 긴축으로 인해 신용의 양이 줄어든다면 투기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대출받는 걸 더 어렵게 만들고 오를 거라 기대한 버블 자산을 일찍이 매각하게 만듭니다. 기대했던 기술의 향후 현금 흐름이 예상보다 낮을 거라는 뉴스 발표만 나도 그로 인해 버블이 터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매도하고 앞으로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예상될수록 더더욱 매도로 일관되면서 버블은 끝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금리만 오른다고 안 좋은 뉴스가 나온다고 버블이 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산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4차 산업혁명, 바이오, 반도체와 같은 기술 혁신이 버블의 3요소와 맞아떨어지는 듯 보입니다. 금리는 역사상 최저 수준, 중앙은행은 돈을 열심히 풀고 있으며 유튜브와 스마트폰을 통한 주식 투자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며 그 어느 때보다 돈 벌려는 투기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고율의 양도세로 주택 매도를 틀어막은 상황에서 전세제도는 은행 빚이 없어도 레버리지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니 버블이 형성되기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책 버블 부의 대전안에서는 버블이 터지는 순간을 예측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하나의 요인으로 버블이 터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책에서는 지난 300년간 있어왔던 버블들을 분석합니다. 1700년대의 남해 회사 미시시피 회사 버블, 1800년대 중남미 광산 버블과 영국의 철도 버블, 자전거 버블, 1900년대 초 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 1990년대 일본 자산 버블, 2000년대 IT 버블, 주택 버블 등 다양한 자산 버블들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 과정들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버블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버블에 올라타지 못했다면 조급한 마음에 버블에 올라타려 하기보다는 다음 버블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자산시장에 버블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더 오를 것이며 혹시라도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만 원하는 답을 얻기는 힘들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부도덕하다는 게 아닙니다. 진정성 있고 진심을 다하더라도 본인의 포지션과 시장 상황이 본인의 이익에 연결될 때의 의견은 객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이죠. 또 가격이 좀만 오르면 폭락이 온다고 매일같이 경고하는 부류도 신뢰할 수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시점에 주식을 보유하면 당연히 주식은 더 올라야 되고 더 오를 것이라 이야기할 것이고 현 시점에 무주택자인 상황이라면 아파트는 결국에 폭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스스로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버블과 버블이 터지는 신호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해하고 지금 시점에 폭락의 징후는 있는지 스스로 살펴봐야 하며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